아침이에요. 다들 준비물 구매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구매하신 준비물로 본격적으로 실기 시험 준비를 할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패스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프린트기가 있는 PC방 혹은 지인집, 회사 또는 공공 도서관 있죠. 각 구마다 동마다 도서관 등등 능력과 컴퓨터와 프린터 기계가 있는 곳에서 오늘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큐넷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핸드폰으로 들어가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큐넷 보시면 고객 지원 보이세요? 고객 지원? 고객 지원에서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 왼쪽에 자료실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각종 서식, 출제 기준, 기출문제, 공개문제, 관련 법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들어가 보면 출제 기준에서 공개 문제라고 있어요. 공개 문제를 눌러서 검색에 미용 우리가 미용 일반이죠. 근데 그냥 미용 쳐서 찾아요. 그러면 공개 문제 미용사 네일, 일반 피부, 메이크업 이렇게 쫙 떠요. 그럼 일단 우리는 일반이잖아요. 일반 볼게요. 등록일이 2018년 12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 미용사 일반 공개 문제 관련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받기 열기 눌러서 요런 애가 떠요. 그럼 볼게요. 첫 번째 거 수험자 지참 재료 목록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얘기부터 쭉 준비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문한 거 있죠. 인터넷에서 주문한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쭉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준수사항이 있어요. 준수사항 한번 같이 볼게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기시험에 임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험장의 입실 및 수험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여 주시고 감독위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험자와 모델은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2. 수험에 임할 때는 반드시 백색 위생복, 반팔 또는 긴팔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 등의 소속 기간을 암시하는 등의 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수험자 또는 모델은 스톱워치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험자 및 모델은 눈에 보이는 표시, 예를 들어서 문신, 헤나, 네일, 컬러링, 디자인 등이 없어야 하며 표식이 될 수 있는 액세서리, 예를 들어서 반지, 시계, 팔찌, 발찌, 목걸이, 귀걸이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단, 문신, 헤나 등의 범위가 작은 경우 살색의 의료용 테이프 등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3M 테이프 있죠? 3M 테이프. 수험자 및 모델이 머리카락, 고정용품, 머리핀, 머리띠, 헤어망, 고무줄 등을 착용할 경우 검은색만 허용합니다.
두피 스케일링 및 백샴푸 과제 시 모든 수험자는 함께 대동한 모델에 작업해야 하고 모델을 대동하지 않을 시에는 두피 스케일링 및 백샴푸 과제를 응시할 수 없으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피 스케일링 및 백샴푸 모델의 연령 제한에 따라 대동하는 모델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델 기준은 모발 길이, 귀 밑 5cm 이상, 네이프 라인 5cm 이상의 만 14세 이상 모델. 7번째는요, 매 과정별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의 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위원이 지정하는 과제형을 시술해야 합니다. 매 작업 과정 시술 전에는 준비 작업 시간을 부여하므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각종 도구도 잘 정돈한 다음 시술에 임하셔야 합니다. 8번째, 주어진 헤어커트 과제에 따라 그 다음 작업, 블로 드라이 및 롤 세팅의 형이 정해지며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도라일 경우에는 블로 드라이 아웃컬이고 스파니엘은 블로 드라이 인컬이고 그레듀에이션 블로 드라이 인컬 레이어드는 롤컬이에요. 이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알면 이상한 거죠. 이런 순서대로 간대요. 자, 10번째 블로 드라이 및 롤 세팅 과제 종료 후 헤어 퍼머넌트 와인딩 전에 무리 없는 작품의 연결을 위해 재커트를 15분 동안 실시해야 합니다. 단 레이어드 커트일 경우에는 롤 세팅 작업을 위한 재커트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아직 순서를 모르니까. 11 헤어 컬러 요게 바뀐 사항이에요. 11번째가 원래 헤어피스를 줬는데 올해부터 2019년부터 헤어피스 요거 안 줘요. 갖고 가야 돼요. 자, 작업에 필요한 가위 등 각종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가위 등을 조심성 있게 다루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2번째, 시험 종료 후 작업을 계속하거나 작품을 만지는 경우는 미완성, 미작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미작으로 처리되며 당해 과제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시험 종료 후 헤어피스 이외에 지참한 모든 재료는 가지고 가며 헤어피스는 제출하는 거예요. 염색 마지막 과제에서 작업대 및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도록 합니다. 14번째, 다음의 경우는 득점과 관계없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 염색 과정에 그 헤어피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미리 작업하여 시험에 임하는 경우 무조건 탈락이래요. 시험의 전체 과정을 응시 안 오면 당연히 탈락이죠. 시험 도중 시험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중간에 다 했다고 도중 나는 끝났는데 남은 안 끝났어. 근데 중간 화장실 안 돼요. 근데 무단이니까 뭐 허락해주면 가도 되지만 별로 좋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도 채점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무단으로 모델을 수험자 간에 교환하는 경우. 국가 자격 검정 규제에 위배되는 부정행위 등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의 경우 시험 응시가 제외됩니다. 수험자가 위생복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델을 데려오지 않은 경우. 이러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과제를 0점 처리합니다. 수험자 유효사항 내의 모델 부적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머리카락이 너무 짧거나 뭐 그런 거겠죠? 요거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워놨어요 얘네들. 득점의 별도 감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과제별 득점 말고도 그냥 여기에 해당하면 감점한대요. 첫 번째는 복장 상태, 사전 준비 작업 중 어느 하나라도 미준비하거나 준비 작업이 미흡한 경우. 두 번째, 헤어 퍼머넌트 와인 등 기본형의 경우 사용한 로드가
55개 미만인 경우, 혼합형의 경우 사용한 로트가 57개 미만인 경우, 단 로트 개수가 틀린 것은 오작이 아니래요. 롤 세팅 작업 시 사용한 롤러 개수가 31개 미만인 경우, 단 배열된 롤러 크기가 틀린 것은 오작이 아니래요. 필요한 기구 및 재료 등을 시험 도중에 꺼내는 경우, 백 샴푸 및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작업을 고객 옆, 사이드에서 진행하는 경우. 우리 샴푸가 백 샴푸인데 옆에서 사이드 샴푸, 옆 샴푸 하지 말래요. 마네킹은 사전에 물리화학적인 처리, 구입 상태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지쳐 마셔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이제 2019년 상시 실기검정 제1회부터 시행이 된대요. 요때부터 우리는 피스를 갖고 가야 됐죠. 돈이 더 들어.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주문한 거 빨리 체크해야죠. 뭐가 안 왔나. 뭐가 안 왔나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량품 바꿔야죠. 요렇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건 뭐가 있나 볼게요. 이거 말고 과제에서도 이렇게 엄청 섬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2019년 미용사 일반 실기시험 과제 구성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정말 딱 보기 좋게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큐넷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과제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딱 보시면 요것만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떤 선생님은 저렇게 가르치고 요런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돼요.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큐넷 기억하시고요. 한번 쭉 둘러보셔야 돼요.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료실이. 시험장 가실 때 유의사항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으로도 하나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 머리 묶기 한번 해볼까요? 고무줄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규정에 맞는 거 이렇게 검정색만 돼요. 그리고 핀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한번 묶어볼게요. 엄청 부시시한 상태인데 이렇게 빗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대충 깔끔하게 저는 잔머리가 이렇게 있는 편이긴 한데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장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네, 상관없긴 한데 좀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좀 약간 밀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시험장 갔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혹시 내려오는 머리가 있을까봐 이렇게까지 저는 핀을 이렇게 단정하게 시험장에 가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반도 너무 화려하거나 막 이렇게 반짝이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전반적으로 시험장에서는 눈에 안 띄는 게 좋습니다. 안 띄는 게. 그냥 정말 진짜 어씨 이러고 어떻게 나가 싶지만 가서 이렇게 변신하셔도 되잖아요. 화장도 없어요. 거의 화장이 너무 없어서 창피해서 제가 안경을 썼는데요. 안경은 뭐 원래 쓰시는 분 있으니까 안경 디자인까지는 뭐 따로 언급이 되진 않지만
뭐 안경도 그냥 뭐 안경이 뭐 큐빅 박히고 막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냥 편안하게 쓰시고 가시면 되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세요. 검정색인데 이거 해도 되지 않나? 하지 마세요. 뒤통수에 이 정도 꼽는 거 괜찮지 않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머리 찌개핀이 편한데요. 안 돼요. 찌개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큐빅 보이세요? 큐빅 검정색이라고 큐빅 막힌 거 안 돼요. 그냥 진짜 검정색 뭐 핀으로 이렇게 뭐 딱 올리고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의는 가운 안에 들어가니까 별로 디자인이 상관없는데요. 하지만 반팔 가운을 입으시면 속에 소매가 반팔 밖으로 삐져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긴팔을 입으셔도 마찬가지로 소매가 밖으로 튀어나오시면 안 되고요. 바지는 반바지, 7부, 8부, 9부, 치마 안 됩니다. 복숭아뼈 밑으로는 내려와야 하고요. 운동화 착용하셔야 합니다. 키높이 운동화 제발 신지 마세요. 키높이 운동화는 안정된 자세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연습할 때부터 키높이 운동화를 신고 했다. 나는 키높이 운동화 없이는 안 된다. 그럼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큐넷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는데요. 큐넷을 보면서 가발 머리만 빗기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실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미용사의 시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시험장에 꼭 필요한 자세거든요. 시험장에 가셔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자세예요. 시험장에서는 자세하고 위생점수, 자세, 위생점수 요 두 가지에서만 마이너스가 안 돼도 비슷한 실력을 가진 분들과 대결해서 밀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필기와 실기는 그리고 동떨어진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필기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우리가 집착 안 보이기로 한 그 단어들 기억나시죠? 집착을 안 보이기로 했던 그 미용 용어들을 실기를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될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미용 자세, 시술 자세 오늘 배울 거잖아요. 시술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바른 미용 작업 자세라고 필기책 미용 이론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어깨 넓이 정도로 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명실거리는 안구에서 25cm 거리를 유지한다. 세 번째, 실내의 조드는 75룩스, LUX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룩스라고 해요. 75룩스 이상 밝게 조정한다. 4. 발을 6인치. 아까 어깨 넓이로 벌린다고 했는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좀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6인치 벌리래요. 근데 6인치면 약 15cm래요. 근데 이거는 뭐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6인치 15cm 어깨 넓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신 키가 크신 분들은 실전에서 조금 더 벌리시겠죠. 키가 되게 큰데 6인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넓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을 곧게 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5. 시술 시 손님의 고개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 시술자가 무릎을 굽혀서 시술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런지 자세, 미용 자세. 위에만 할 게 아니라 밑에도 시술을 할 거니까 그 밑에 시술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작업 대상은 심장 높이 정도가 적당하며 작업 대상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추는 것이 좋다 라고 필기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심장 높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기에 나와 있는 게 실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실기 준비라고 했더니 웬 필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필기와 실기는 연관돼 있어요. 필기책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실기할 때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필기에도 도움이 되고 실기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업장에 나가서도 자세가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어요. 자세는 중요합니다. 왜요? 시험에도 나오는데요.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데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요. 먹고 사는데 아, 저 디자이너 자세 겁나 멋있어. 이 소리 들으셔야죠.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단 준비하실 거는 아까 큐넷 보기, 큐넷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없는 재료 채워 넣기, 잘못 온 준비물 교환하기. 왜 이렇게 잘못된 거 있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검수하면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면 정말 다행인데, 뭐 부서진 게 오거나 물통에 뭐 구멍 난 게 올 수도 있어요.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생겼죠. 런지 자세. 쑥스럽지만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몸매가 정말 비루하지만 쫄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잘 보이라고. 어깨 넓이로 벌리고 이렇게 런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시술을 하셔야 돼요. 마네킹은 내 심장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안구의 거리는 25cm 생각하시면서 어깨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시술을 하셔야 돼요. 잘 보셨나요? 양 어깨 넓이 정도로 서 있으며 시술 마네킹을 안구에서 25cm 떨어진 곳에서 시술하며 고객님은 시험장에서는 마네킹이죠. 고객님의 머리를 굽히지 않게 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시술할 겁니다. 마네킹의 높이는 내 심장 높이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항상 25cm 어깨 넓이로 벌렸는지 마네킹이 내 심장에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런 번외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마네킹 목을 빼도 돼요? 고객님 목 뽑으실 겁니까? 아니죠. 고객님 목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무릎을 꿇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네킹 막 움직여도 될까요? 안 돼요. 마네킹 뭐 누구는 뽑는데요, 누구는 한대요. 뭐 떨어지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필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글자에 굉장히 중요하게 마네킹 목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시험장 규정에는 뭐 5도 10도 괜찮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연습을 할게요.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한다. 근데 어깨 안 돼요. 어깨뽕 안 돼요. 어깨 자연스럽게 어깨 힘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어깨 힘 빼시고요. 네, 그리고 항상 내 작업 25cm 딱 25cm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요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심장 높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뭘 하고 싶다. 나는 실은 다 준비해놨어. 막 다 큐넷 보라고 해서 막 컴퓨터 큐넷도 다 받고 뭐도 했고 막 정말 너무너무 빨리빨리 실기를 하고 싶어. 필기도 진짜 겁나 공부 많이 했어.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영상을 하나 더 첨가할게요. 가위 잡는 법하고 고무줄 튕기는 법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제 유튜브에서 아마 다른 섹션에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저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위를 잡는 법과 그리고 고무줄 튕기는 법 영상 올려놓을게요. 자, 숙제 정리해드릴게요. 숙제 첫 번째, 재료 확실하게 다 준비하기. 확실하게 다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교환할 거 교환하고 반품할 거 반품하고 뭐 없는 거 찾아 넣고 이렇게 재료를 확실하게 다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큐넷을 보고요. 그리고 재료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그 큐넷을 꼭 보시라는 거죠. 큐넷에서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시고 그 프린트까지 뽑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런지 자세 연습해 보기. 런지 자세를 좀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런지 자세를 좀 하루에 뭐 몇 번씩이라도 사무실이나 뭐 학교에서나 어떻게 시간이 틈틈이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과연 바른 자세인가? 거울 앞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세 번째, 필기 공부.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죠.
우리 필기 공부해야겠죠? 필기 공부하셔야 됩니다. 필기 공부하기.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이 남으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 가위 잡는 법, 고무줄 튕기는 법 연습하세요. 빨리빨리 진도 나가면 여러분이 좋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위 잡는 법, 고무줄 튕기는 법 영상 보시면서 그 영상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숙제 4개, 원래 3개인데 4개.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고무줄 11자 밴딩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준비물을 준비하셨으니까 당연히 고무줄도 왔겠죠? 자,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을 엄지손가락에 걸 겁니다. 엄지손가락에 걸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요렇게.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팔자 모양. 요 상태에서 빠르게 이렇게 합쳐줄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자, 다시 갈게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올려놔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서 요런 모양이 됐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얼른 이렇게. 자, 다시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말고 이제 엄지 세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들어간 다음에 얼른 접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에 있던 고무줄이 옮겨가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엄지손가락에 넣고 세 번째 손가락을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요.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팔자가 되면 두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이 있는 고무줄에 들어간 다음에 이 모양에서 재빠르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에 있는 거를 낚아채면 됩니다. 요걸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될 때까지, 빠르게 될 때까지, 빠르게 될 때까지, 빠르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앞으로 우리는 고무줄 튕기기를 계속 연습할 거예요. 끊어졌어요. 고무줄이 끊었을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몇 개 이렇게 팔에 감고 다니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간 날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두뇌 개발에 좋고요. 치매 예방에 좋고요. 시험 한 번에 붙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연습해주세요. 가위예요. 가위는 이제껏 우리가 잡았던 건 이렇게 잡았죠. 요거 아닙니다. 자, 오른손잡이 가위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요. 아직 댓글 문의가 없어서 그걸 안 했군요. 왼손잡이 가위도 분명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상태로 엎어요. 이 상태로 갈 건데, 자, 이 상태로 엄지손가락, 이 상태로 엎으면 떨어지겠죠? 자, 엄지손가락을 살짝, 엄지손가락 이게 끼우는 게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에 이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밀듯이 가위질을 할 겁니다, 우리는. 자, 이 상태에서 대고, 하나, 둘, 셋 갈 건데요. 요 마디를 반 넘지 마세요. 손가락 잘라요. 피 엄청 많이 나요. 습관을 아예 처음부터 들으세요. 앙, 엎어서 자르는 걸 연습할 건데, 하나, 둘, 셋.
여기 선 그을 거예요. 선이 일정하게 생겨야 돼요. 자, 여기를 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 우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를 거니까요. 일자로 선 삐뚤게 그렸네요. 하나, 둘, 셋. 다시. 선이 약간 삐뚤어요. 선이 약간 삐뚤네요. 요 정도. 선이 삐뚤었어요.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심하세요. 여기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뒤로 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앙, 앙, 앙. 앙, 앙, 앙. 첫 번째에서 크게 앙, 앙, 앙.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